오늘은 오규원 시인의 물증, 증거가 되는 물건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학명이 이제는 별게 다 나와. 학명까지 나와요. 그죠? 프로톱테루스 에티오피쿠스. 읽을 때마다 웃겨. 하여튼 간에 프로톱테루스 에티오피쿠스인 페어가, 내가 여기는 몰라요. 여기. 요거는 잘 모르는데 요거는 알아요. 요거는. 이거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뭘 가지고 있어요? 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 속에서는 아가미로 숨쉬고 물 밖에서는 폐로 숨쉰다는 아주 그냥 독특한, 약간 진화가 중간쯤인 그런 이제는 어류? 동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페어가 물속이 아닌 뻘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을 착안하여 우리 인간의 삶이 뻘속과 같은 고달픔의 연속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요 뻘은 페어가 사는 어떤 객관적 현실이라고 본다면, 요 뻘은, 요거는 객관적 현실이 아니죠. 인간이 뻘 속에서 살진 않으니까. 그럼 뭐예요? 이건 비유적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이 뻘과 이 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페어를 무엇으로? 우리 인간으로 확장한 일종의 유추의 방법을 사용한 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폐를 지니고도 양서리로 진화하지 않은 페어는 물이 있으면 아가미로 숨을 쉬고 물이 없으면 폐로 숨을 쉬기 때문에 뻘 속에서도 3억만 년은 견뎠다고 노래합니다. 와, 오래 견뎠네. 우리 인간은 극도로 오염된 문명의 뻘, 뻘, 현대 문명의 어떤 원관념이 나온 거죠. 이 문명의 뻘 속에서 수십 년, 수만 년은 견뎌왔으니 3억만 년 동안 진화하지 않은 페어보다도 더 오랫동안 진화하지 않고 지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뭐예요? 살아갈 것이다. 약간은 비꼬는 거죠. 이것은 극도의 오염 속에서도 그 모순을 개선하지 않고 진정한 진화를 포기해버린 인간의 삶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하나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나 좀 긴 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탕가니카호에 산다는 페어는 학명이 프로톱테루스 에티오피쿠스. 그들은 폐를 몸에 지니고도 3억만 년 동안 양서리로 진화하지 않고 살고 있다. 네 발 대신 가느다란 지느러미를 질질 끌며 물이 있으면 아가미로 숨쉬고 물이 마르면 폐로 숨을 쉬며 고생대 말기부터 오늘에까지 살아 어느 날 우리나라의 수족관에 그 모습을 불쑥 드러냈다. 뻘 속에서 4년쯤 너끈히 살아 견딘다는 프로톱테루스 에티오피쿠스여. 뻘 속에서 수십 년을 견디는 우리는 그렇다면 30억만 년쯤 진화하지 않겠구나. 깨끗하게 썩지도 못하겠구나.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탕가니카호에 산다는, 이때 아프리카 탕가니카호는요, 페어가 사는 어떤 생존 공간이죠. 이것이 유추의 방법을 쓴다면 우리 현대사회,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현대사회와 대응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한다면, 페어는 시적 대상이죠. 우리하고 비교되는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학명이 프로톱테루스 에티오피쿠스. 인간의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들은 폐를 몸에 지니고 있으니까 충분히 진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3억만 년 동안 진화된 존재인 양서리로 진화하지 않고, 이게 시인이 바라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이거죠. 자, 페어의 특성 동그라미 1번이라고 보겠습니다. 살고 있다. 네 발 대신 가느다란 지느러미를 질질 끌며. 자, 그럼 이 살고 있다는요, 진화하지 않고 살고 있다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자, 지느러미를 질질 끌며 살고 있다도 되겠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행을 갈림을 해버림으로써 시의 어떤 의미를 확장시키면서 뭐지? 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질질이라고 하는 부사어를 통해서 폐어의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습성을, 이러한 특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보면 돼요. 물이 있으면 아가미로 숨을 쉬고 물이 마르면 폐로 숨을 쉬며. 자, 물이 있으면 아가미로 숨 쉬는 거 당연하지. 이거는 어류라면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폐어는 폐로 숨을 쉬어요. 자, 폐어의 특징 두 번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폐로 숨을 쉰다는 건 뭡니까? 충분히 양서류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하지 않았다라고 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모색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밑밥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고생대 말기부터 오늘까지 살아. 자, 여기까지는요, 폐어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면, 어느 날 우리나라 수족관의 그 모습을 불쑥 드러내었다. 아, 화자가 이러한 폐어를 갑자기 떠올린 이유는 이거죠. 수족관 앞에서 폐어를 보게 된 거예요. 시적 상황을 제시해주면서 결국은 폐어와 화자의 만남이죠. 1행부터 여기까지 11행까지는요. 수족관의 모습을 드러낸 폐어, 그 폐어의 내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뻘 속에서 4년쯤 너끈히 살아 견딘다는 프로톱테루스 에티오피쿠스요. 자, 여기서 이 뻘이라고 하는 건요, 이 폐어가 살고 있는 어떤 생존 환경, 구체적인 환경이라고 본다면 너끈히 살아 견딘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폐어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예찬,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진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한마디로 호구 같은, 바보 같은 폐어를 살짝 반어하고 있는 거예요. 비꼬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프로톱테루스 에티오피쿠스 라고 할 때 이 여 때문에 부름의 형식이다. 부름의 형식이니까 의인하다. 그리고 이거를 내적 청자로 보자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 그렇게 문제집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암만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걸 내적 청자라고 보면은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폐어하고 화자가 대화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거는 독백적 어조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시적 청자 제시는 가위표 치고요. 내적 독백 동그라미 땡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이제는 조금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는 근데 얼핏 볼 때는 이게 내적 청자 제시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여나 학교 내시는 태클 걸지 말고 선생님이 이렇게 보기도 하는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는 넓은 배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뻘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뻘은요, 요거는 요 뻘이 아닙니다. 가위표 빵입니다. 이 뻘은요, 수십 년 견디는 우리는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뻘, 즉 인간의 어떤 사회적인 환경, 타락한 현대 문명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십 년 견디는 우리는 자, 뻘 속에서 4년을 너끈히 살아가는 게 반어적 표현이라고 했으면 수십 년 견디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반어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태까지는 프로톱테루스 에티오피쿠스에 대한 얘기 쭉 했어요. 즉 시적 대상이 화자가 아니라 외부 세계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라고 하는 요 순간부터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부 세계로 시상의 초점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 챙겨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프로톱테루스 에티오피쿠스처럼 진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하지 않는 얘네들이나 진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좀 더 나은 삶의 현 조건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인간들이나 똔똔 같단 얘기죠. 현실적 상황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고민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인 우리는 30억만 년쯤 진화하지 않겠구나. 한마디로 발전을 포기해버린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이에요. 깨끗하게 썩지도 못하겠구나. 깨끗하게 썩어야 돼. 모든 생명체는 죽는 게 자연의 순리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자조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분은 폐허와 현대인의 대비를 통해 현대 문명 속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면 두 번째 뭐뭐구나 라고 하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현대 문명의 문제점과 부작용, 어떤 부작용? 그렇지, 깨끗하게 썩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2행부터 16행까지는요 폐허와 견주어 본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물증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문명 비판적이고요. 그죠? 현대 문명 속 인간의 삶에 대한 비판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여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간단해요. 그죠? 자, 프로톱테루스 에티오피쿠스인 폐허와 그 다음에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폐허는요, 충분히 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뻘에서 4년쯤 너끈히 살아 견딘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양서류로 진화하지 않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현대어로 보죠. 사회적인 어떤 공간인 뻘 속에서 수십 년을 견뎌요. 좋은 거 아니에요. 썩지도 못하고 진화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도적 헷갈림을 통해 시적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자, 이거죠? 살고 있다예요. 이 살고 있다가 진화하지 않고 살고 있다로 될 수도 있고요. 질질 끌며 살고 있다로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의도적 헷갈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도적 헷갈림은 일상의 문장에서는 나뉘지 않는 의미단위 서술어를 올려야지 일부러 분리시켜 일부러 의도적으로 헷갈림하여 다른 행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이 시에서는 살고 있다를 진화하지 않고 뒤에 연결하지 않고 다음 행으로 보냄으로써 진화하지 않고 살고 있다와 네 발 대신 가느다란 지느러미를 질질 끌며 살고 있다는 중층적 의미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조예요. 뭐뭐구나 수십 년 견디는 우리에는 현대 문명에 무비판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깨끗하게 썩지도 못하는 존재로 희망도 없이 암담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자, 이런 걸 영탄적 어조인 구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허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어떻게 자조적으로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규원의 시, 물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